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이 울트라만 집중적으로 리뷰를 하고 S24나 S24 플러스 같은 경우 사용을 잘 안 했다 보니까 영상에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S24랑 24 플러스를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단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낀 후기를 지금에서야 한번 전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능이나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으니 이번 영상 같은 경우 S24, S24 플러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배터리 타임이나 성능, 카메라와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나 AI 기능 사용하면서 편했던 점과 같은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24랑 S24 플러스 같은 경우 S24 울트라와는 전혀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죠. 테두리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고 아이폰처럼 테두리가 플랫하게 바뀌게 되면서 진정한 깻잎통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다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고 특히 이번 S24와 S24 플러스에서 내놓은 퍼플 색상 같은 경우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S24에서는 제가 마블 그레이 색상을 쓰고 있는데 마블 그레이 같은 경우 그냥 무난한 실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S23랑 S23 플러스도 그렇고 특히 S23 FE 같은 경우 테두리가 엄청 뾰족해서 이게 그립감이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이폰처럼 곡률이 살짝 뒤에 있으면서 플랫하게 만든 게 그립감이 더 좋았습니다. 그립감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후면 글래스로 가는 모서리 부분만 굴곡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은 굴곡이 없는데 이게 후면 부분으로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은 여전히 뾰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플랫하게 갈 거면 아이폰처럼 전면 후면 테두리 모두 다 곡률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합니다. S24 기본형 같은 경우 6.2인치 크기에 제 손 기준으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키보드에 벌렸을 때 F1부터 F9까지 닿는데 딱 한 손으로 조작하기 굉장히 편한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휴대폰을 선호하진 않아서 작은 외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번 S24 기본형이 가장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도 개선이 되면서 S24 울트라랑 동일하게 26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하는 저전력 LTPO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된 데다가 1에서 120Hz까지 가변주 사이를 지원을 해서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나오는 AOD를 똑같이 지원을 하죠. 이번 S24와 S24 플러스에서도 크게 개선됐다고 느껴진 부분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쉽게 느껴졌던 건 저반사 코팅의 부재입니다. 확실히 S24 울트라를 쓰다가 S24랑 S24 플러스를 쓰니까 저반사 코팅 없는 체감이 크게 와닿았고 물론 정품 필름으로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필름을 S24랑 S24 플러스에서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필름 붙여서 사용을 하면 울트라처럼 저반사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이참에 개선시키는 거 한 번에 다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24 플러스 같은 경우 QHD 플러스 해상도까지 지원을 하고 S24는 FHD 플러스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S24에서 FHD 플러스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화면 크기가 6.2인치로 작기 때문에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질이 안 좋아 보인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요. 베젤도 굉장히 얇아졌고 전작처럼 펀치홀 크기도 작아서 정말 시인성 부분에서는 S24 울트라와 동일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스크립트를 쓰는 걸 까먹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스피커망 이슈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S24와 S24 플러스 같은 경우 S24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S24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스피커망 부분이 좀 찢어진 게 이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S24와 S24 플러스도 S24 울트라와 동일한 패턴으로 단기간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드한 게임은 안 했고 해봤자 간단하게 시간 소비하기 좋은 스텀블 가이즈나 브롤스타즈 정도 간혹가다 하고 주사용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하고 카메라 촬영 정도 했습니다. 5G를 사용을 했고 아침 9시쯤 나가서 저녁 7시쯤 들어오니 배터리는 S24 플러스 기준으로 S24 울트라와 비슷하게 25% 내외로 남아 있었고 S24 같은 경우 15% 내외로 남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환경에서 썼을 때 S24 울트라는 30% 정도 남았었고요. 솔직히 S24 플러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S24 같은 경우 작은 크기에다가 4000mAh 배터리가 탑재된 것 치고 굉장히 오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바뀐 AOD가 배터리 소모가 기존보다 더 크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을 중요시 여기시면 웬만하면 이번에 바뀐 AOD를 배경화면을 꺼두고 기존 스타일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앱별 배터리 소모량만 봐도 AOD가 10% 이상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도 물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작인 S23 시리즈보다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원신과 같이 하드한 게임에선 최적화도 잘 안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S24 울트라처럼 동일하게 쓰면서 버벅거린다거나 렉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벤치마크 기준으로 GPU 부분에선 안정성은 스냅드래곤 A 3세대가 탑재된 S24 울트라보다 훨씬 안정적이게 나왔고 다만 S24 같은 경우 25W 구속 충전까지 지원하는 건 뭐 배터리 크기도 작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더라도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셋 미탑재나 8GB 램 탑재 유지나 이런 거는 정말 아쉽고 솔직히 제가 사용하는 S24 울트라나 S24 플러스 같은 경우도 램을 보면 7에서 8기가나 기본적으로 잡아먹고 있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이제서야 8기가 램을 탑재하고 항상 램 용량 낮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램 용량을 떠나서 애초에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차이가 꽤 큽니다. 애플의 iOS 같은 경우 가상머신 사용 없이 앱을 한 개를 실행시켰을 때 딱 앱 한 개만큼의 램을 사용을 한다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JVM이라는 가상머신 위에서 작동이 되는 방식이라서 앱을 한 개를 구동을 하는데 JVM 가상머신 앱 그리고 램 위에 있는 필요 없는 메모리를 자동적으로 수거를 하는 가비지 컬렉터까지 총 3개의 기능을 한 번에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드로이드가 램을 더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램 용량도 차후에 개선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열 같은 경우도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긴 해야겠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발열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도 거의 없었고 S24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촬영할 때나 AI 기능 활용할 때 카메라 옆부분이 살짝 미지근해진다 정도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바형 스마트폰보단 대화면 폴더블을 좋아하다 보니 Z 폴드2부터 폴드5까지 메인폰으로 사용하다가 S24 울트라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Z 폴드5 카메라 같은 경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밝은 환경에서 찍은 결과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조도 환경에서는 색이 날아간 느낌에다가 버벅거리는 게 너무 심했는데요. S24와 S24 플러스 같은 경우도 폴드5에 탑재가 된 동일한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에 기존 S23, S23 플러스에 탑재가 됐던 3배 마운트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가 그대로 탑재가 되었는데요. 줌 전환 시 버벅임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작년보다 많이 개선된 느낌이었지만 제 S24 울트라랑 캡처한 사진을 비교해보면 S24, S24 플러스 같은 경우 S24 울트라와 HDR 후처리 방식이 뭐 가끔 비슷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간혹가다 살짝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S24 울트라 같은 경우 저조도 환경에서 적당히 밝고 자연스럽게 캡처가 된다면 S24, S24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전 시리즈들처럼 저조도 환경에서 찍었을 때 노출값을 크게 올리는 느낌이었고 색감 같은 경우도 S24, S24 플러스는 더 밝게 나오고 좀 붉게 나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걸려있는 텍스트 같은 거 캡처해서 확대했을 때 확실히 S24 울트라가 더 뚜렷하게 잘 보였고 S24, S24 플러스는 텍스트 주변으로 번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 S24와 S24 플러스에선 여전히 4K 60프레임으로 촬영 시 렌즈 전환이 안 돼서 1배 줌으로 촬영을 하고 2배, 3배 아니면 초광각으로 찍으려면 촬영을 종료해줬다가 전환을 해주고 촬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 봤을 때 적당히 줌 당겨서 촬영을 안 하고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는 느낌보단 일상을 담아두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신다면 괜찮기는 한데 카메라를 중요시 여기신다면 사실 울트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나는 카메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 줌을 안 땡긴다 하면 S24와 S24 플러스는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AI처럼 다양한 기능들도 울트라처럼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데다가 라이트하게 쓴다면 성능도 나쁘지 않지, 배터리도 오래가고 디스플레이 저반사 코팅의 부재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밝아서 야외에서 사용을 하거나 심지어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을 할 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솔직히 카메라만 아니었더라면 S24 플러스를 메인폰으로 써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 나중에 가서 폴드6가 나오면 서브폰으로 S24 플러스를 하나 장만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 사용 느낌이라서 간략하게만 오늘 전해드렸는데 오늘 영상 이후로는 전체적인 리뷰 느낌보단 AI면 AI만 그리고 카메라면 카메라만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차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